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평소에 궁금해 하시는 질문 7개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그 전에요. 벤자민 코엔이라고 하는 차트 분석가이자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어떤 그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올해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두 번째, 올해 4분기에 비트코인 점유율이 6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비트가 많이 알트에 비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비트코인 20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하는 63,000, 64,000달러 구간이 지금 저항인데, 강력한 저항이 있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야 신고점이 나올 것이다. 좀 다른 얘기 같지만 1번, 2번, 3번이 지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알트 대비 비트가 좋아질 것이다. 올해 4분기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보시는 게 항상 중요하고요. 그 근거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렸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누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하는데요. 반응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올해 알트코인 망했네. 올해 끝났다는 거네. 알트 이래서 하면 안 된다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올해가 많이 어렵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알트코인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겠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건요. 투자는 전적인 믿음의 영역입니다. 만약에 비트가 킹왕짱이라고 생각하시면 비트 위주로만 하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반면 저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알트에도 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요. 알트에도 뭐 적절, 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바이 더 딥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투자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적인 믿음의 영역. 이것은 남을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설득을 해서도 안 되고 당해서도 안 됩니다. 휩쓸려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본인의 스스로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라톤 디지털. 이제 비트코인 채굴 업체, 굉장히 큰 업체죠. 블락락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자, 이 채굴 업체에서 비트코인 레이어 2, 안두로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 뭐 아방트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지금 뭘 하겠다? RWA 투자하는 플랫폼 만들어서 수수료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토큰화 전문 기업이 지금 자산이 아니라 지금 뭐까지도 토큰화합니까? 위스키, 술도 토큰화해서 사고 팔고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또 실제로 포도주도 좋은 이제 좀 명품 포도주를 실제로 토큰화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 자산만을 토큰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웬만한 가치 있는 물건들, 그게 지적 재산권이 될 수도 있고요. NFT가 될 수도 있고 뭐든지 우리 나중에 뭐 운전면허증, 신분증도 다 디지털 세계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일이 아직은 과도기겠죠. 실험 단계겠죠. 근데 이제 디지털 세계로 가면 갈수록 디지털 화폐, 뭐 CBDC, RWA 되면 될수록 기승전 비트코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CBDC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방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쓰고요. 특히 뭐 CBDC 서로 이제 여기에 무슨 장난을 쳤을지 모르잖아요. 가장 신뢰할 만한 담보가 뭐가 된다? 이게 비트코인이 제가 볼 땐 이미 됐지만 앞으로 더 될 겁니다. 이것을 트럼프는 이런 표현을 썼죠. 국가의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될 것이다. 이게 트럼프 입에서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인 투자하시는 7, 80% 이상은 전 이 생각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괜찮은데 알트코인은 망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저의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고요. 그 전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누구를 설득할 의도가 1도 없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없으면 코인 투자를 절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매우 강합니다. 절대 투자 조언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번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벤자민 코인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알트 대비 좋을 것이냐. 비트코인 점유율은 6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왜 반만 동의한다고 했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이 될지 62가 될지 58에서 끝날지는 그건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건 모르는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것을 좀 비유로 쉽게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요. 지난 2년간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급속도로 올려서 거의 한 계속 유지를 했잖아요. 뭐 얼마 전에 비컷을 했습니다만 지난 2년간 강달러 느낌이에요. 달러가 금리가 세니까 돈이 미국으로 다 쏠렸지 않습니까? 강달러 느낌. 근데 달러가 지금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죠. 금리를 낮출 것이 확실해졌고 한 번 이미 낮췄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낮추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비트코인 점유율이 과거 1년, 과거 2년간 굉장히 높았죠. 특히 블랙락 현물 ETF 때문에 많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땐 거의 어깨 위 정도 왔거든요. 이게 언제 피크를 찍을지는 뭐 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60%일지 아닐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확신은 뭐냐? 알트 시즌, 뭐 불장, 바나나 존 이런 거 올 건데요. 그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고를 찍고 내려와 줘야 됩니다. 아직 시원하다, 이렇다 하다 확실하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했습니까? 아직 안 하고 있죠.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곧 내려올 겁니다. 과거 2번을 봤더니 대략 1년 동안 떨어져요. 이게 뭐 59%, 뭐 60% 갔다가 이게 뭐 계속 1년 내내 이렇게 그 웨이브를 주면서 흘러내리는데 과거에 보면 대략 40% 언저리 있을 때가 비트코인 점유율이 거의 바닥 부근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내년 중반 혹은 후반 정도를 보고 있지만 뭐 상반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시점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낮아졌을 때 무릎 아래일 때 우리가 코인을 좀 팔고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알트는 이걸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대부분 망할 거야.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2000년대 초에 그 인터넷 닷컴법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업체가 생겼습니까?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도 소문도 없이 다 사라졌고요. 괜찮다 싶었던 업체조차도 지금 뭐 빅테크다, 매그니피스턴 세븐이다 이런 업체들에게 다 인수합병 당해서 결국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빅테크가 거의 독과점이죠. 뭐 검색 시장은 구글과 네이버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이버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이 절대 다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요. 저는 이 비유가 가장 적절하다 봅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벤처 투자죠. 벤처는 잘 되면 소위 대박인데 못하면 그냥 그 폐업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이 크고요. 그에 따른 기대 수익도 크다. 저는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총이 작은 코인들 또 특히 지금 투자를 하시는 연령이 60대 이상인 이제 고령의 연령자 분들일수록 조금은 보수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특히 이제 하신다면 비트를 제외한다면 섹터별 대장주의 비중을 좀 그래도 올리셨으면 어떨까? 여기에 플러스를 시키자면 스테이블 코인 1위, 2위, 테더와 USDC가 이미 올라가 있는 블록체인들, 제가 블락록의 15차선 고속도로라고 했던 이런 어떤 그 레이어 1, 레이어 2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세 번째, 내년에 비트코인보다 알트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 저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단, 이런 건 있죠. 대형 악재가 없다면, 대형 악재라 하면 2020년 12월 달 리플이
소송을 SEC에게 당했었죠. 땡땡 코인들이 뭐 우리나라 거래소에 잘 거래가 됐다가 갑자기 상폐가 됐죠. 그리고 폐업을 할 수도 있고 먹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입니다. 그런 그 대형 악재라고 하는 거, 아까 뭐 리플 소송이 4년이나 진행될지, 뭐 이제 땡땡코인, 솔라나, FTX가 망하게 될지, 뭐 솔라나 이제 다시 회복은 했지만 FTX 때문에 같이 그냥 저 세상 갈지, 이거를 미리 아셨던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다. 투자는 불확실성에 내 피땀 눈물을 쏟아붓는 것이라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확실한 거는 이미 강남 아파트라 보시면 됩니다. 강남 빌딩이죠. 그거는 뭐 더 이상의 어떤 믿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미래 예측 아닌 예측인데요. 나중에 비트코인은 안전하다. 뭐 저는 안전하게 보죠. 근데 나중에 미국에서 특히 지금 트럼프 대선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절대 팔지 않겠다. 오직 살 수만 있고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저는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요. 비트코인 미국에서 정부에서 팔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을 봅니다. 이게요. 지금은 믿어지지 않으실 수 있지만 1933년부터 1974년까지 실제로 미국에서는 개인들의 금 보유를 금지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달러 패권에 도움이 안 된다 해서 개인들이 금을 보유하는 걸 실제로 금지했고 감옥까지 보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필요하다면 이런 조치 저는 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비트코인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포인트는 뭐냐? 비트코인만 킹왕짱이다. 이런 일이 발생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버틸 것이고 아니면 흔들려서 다 팔고 떠나겠죠. 결국 비트보다 알트가 더 오를 확률이 있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알트는 쉽게 말하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트와 이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솔라나를 넣을 수도 있겠죠. 우량 코인들을 50% 이상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반대로 이제 그 외 알트코인은 50% 미만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비트 이더 때문만이라도 원금을 결국 기다리다 보면 손실을 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코인 투자는 지금부터 5년, 특히 내년 3대가 쌓을 부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마이너스 90% 혹은 마이너스 100%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폐업이 되거나 상폐가 돼버리면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것에 우리가 지금 뭔가를 던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코인 투자입니다. 네 번째, 그래도 난 알트는 불안하다. 그래도 나 지금 해외 거래소 쓰고 있는데 이거 써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예전부터 실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불안하시면요. 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시면 이게 지금 확신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데 남들이 그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의 영역입니다. 물론 참고는 하실 수가 있겠죠. 불안하다는 것은 내 안에 확신이 없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저기로 그냥 가고요. 또 저쪽에서 무슨 얘기하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안 하시는 게 큰 돈을 버시는 것이다. 개인 지갑, 뭐 이제 비트코인이다, 뭐 이더리움이다, 뭐 국가에서 뭐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써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유튜브 가셔서요. 코인을 그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방법, 이거 검색하시면 영상이요. 이제 한글 영상도 뭐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최소 3-4개만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시고요. 이게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러면 개인 지갑 사셔서 옮기시면 되는 거고요. 나 이거 모르겠어. 나 정말 이거는 좀 힘든데. 이거 잘못하다가 뭐 개인 키 뭐 이거 종이 뭐 적어 놓은 거 날아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시면 안 하시고 그냥 업비트에 맡겨 놓으십시오. 그냥 스테이킹 같은 거. 뭐 업비트가 망하면 돼요. 뭐 그 정도의 위험은 코인 투자뿐만이 아니고요. 투자 자체가 위험을 항상 그 내포하고 있다.
혹시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좀 '결정 장애가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정답은 본인께서 충분히 공부를 해 보십시오.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거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해외 거래소 썼더니 뭐가 불편하던데 뭐가 불안하던데 소액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그걸로 하시면서 '아 이거 괜찮겠다. 써 볼 만하다.' 그러면 쓰시는 거고요. 아니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험한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여러 개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꼽아라. 자기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뭘 해도 무용지물이고요. 남 좋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남 좋은 일이 여기서 봉사활동 말하는 게 아니죠. 다 이루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혹시 가장 좋게 보는 알트코인 섹터가 뭐냐? 특히 저는 뭐 내년 이후부터 가장 잘 될 코인 섹터 AI, RWA, 게임, 디핀 그리고 밈 코인까지도 봅니다. 굉장한 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딱 두 개만 꼽아라. 인공지능과 RWA를 꼽고 싶습니다. 다른 게 뭐 떨어진다가 아니고요. 딱 두 개만 꼽으라면 그렇게 꼽을 것 같고요. AI 코인 중에 뭐 제가 평소에 좋게 보는 코인들 랜더 코인 있고요. 뭐 아카시 네트워크, 니어 프로토콜. 뭐 니어가 이제 레이어 1이긴 한데요. 뭐 인공지능 가끔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 그래프. 그래프는 그 정보를 인덱스처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제공합니다. RWA는 제가 계속 말씀을 예전에 드렸던 온더 파이낸스가 있죠. 개인적으로 이 코인들을 다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폭등하면요. 저는 그냥 미련 없이 한번 팔고 밑에서 또 다시 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코인들만 오를까요? AI랑 RWA만 오를까요? 내년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웬만한 코인들 다 같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뭐가 더 오를 것이냐? 그건 저도 모르지만 아마 다른 분들도 이걸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뭘 사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언제 사느냐입니다. 언제라 함은 쌀 때 사는 거죠. 하락일 때, 폭락일 때, 조정일 때 믿음이 있어서 꾸준히 모아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 여섯 번째, 내년 알트코인 매도 계획 어떻게 되는지 제가 꼭지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점, 가격보다 지표를 살필 겁니다. 지표라 하면 객관적인 지표가 있고요. 인간 지표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제가 뭐 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이 영상에 최대한 좀 간단한 내용 위주로 담아 봤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늦어도 내년 4분기까지는 95% 이상 코인을 매도할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5%는 뭐 장기 물량이라 보시면 되고요. 말이 쉽죠. 이거는 제게도 절대 쉽지 않은 미션이고요. 제가 우리 그 구독자분들에게 고점 신호가 잡혔다라고 하면 내년에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얘기 드리는데요. 폭락하고 있을 때 사라라고 방송을 하는 것과 폭등을 하고 있을 때 하세요라고 하는 건요. 아마도 저를 욕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락해서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는데 사세요? 이제 저한테 아마 험한 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십시오. "폭등할 때 팔아라." 바보 아니야? 약간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우량 알트코인 뭐 이제 그 투자가 괜찮다. 그러면 이거 투자하면 대박이 확실하냐? 과거에요. 제가 이제 지인분들이 주변에서 뭐 여쭤보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었지만 XRP, 리플도 있었고 솔라나 뭐 도지코인, 시바이누 여러 가지 "이거 괜찮은 코인 맞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2017년까지는 "이거 무조건 오른다. 그냥 무조건 가자를 외쳤던 제 과거를 후회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2018년 이후 제가 좀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파 보니깐요.
제가 그 이후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리플 코인이요. XRP 좋은데요. 아마 그걸로 큰 돈을 벌기는 거의 힘드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 드렸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은 나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20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또 대표적인 질문. 그래서 코인 뭐 지금 사면 돼? 특히 뭐 사면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신 뭐 땡땡 코인 이거 다 좋습니다. 좋은 코인 맞는데요. 하자마자 반토막 돼도 괜찮으시죠? 원래 코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웃으면서 제가 혹시 뭐 샀는데 한 달, 두 달 후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갈 수 있거든요. 이 비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으신 거죠? 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썩소를 날리시면서 떠나셨어요. 대부분 한 80%, 90%는 다 떠나셨는데 그래도 나는 뭐 좀 더 알아보고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자세히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전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건 코인 투자하시면서 2배, 3배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투자하신 분 제가 사실 못 봤거든요. 최소 10배, 20배, 어떤 분은 최소 100배를 보신 분이 계세요. 근데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는 안 되는 법이 도대체 뭔지 전 모르겠어요. 최소 100배를 보시면서 마이너스 80%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1년, 2년 후에 1000%, 2000%잖아요. 아니면 3000%, 뭐 5000% 수익률을 거두려면 마이너스 90%도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최악의 경우를 한번 꼭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퇴직금, 전세금, 영끌에서 이거 잘못되면 우리 가족 정말 길거리로 나앉는다. 이걸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치명적일 때 이거는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본인의 투자 원칙이 애매하다 싶으면요. 1번, 2번, 3번 한 10가지 적어 보십시오. 종이에다 좀 적어 보시고 매수할 때 어떤 코인 사냐, 언제 사냐, 매수 원칙 5개, 매도할 때 원칙 5개를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헷갈릴 때마다 참고를 하시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겠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